마트에 가면 10만원 지출이 기본이신 분, 또 편의점에 가면 1+1을 놓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꼭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맘입니다. 요즘 제가 재테크 도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책을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책은 정말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급하게 책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짜잔!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라는 책인데요. 요즘에는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를 목표로 하셔서 이제 차근히 종잣돈을 모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 그 목표가 바로 제가 봤을 땐 이 책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책은 EBS 특별기획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이 방송을, 그 방송 내용을 이 책에 지금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대표님, 또 성선아 기자님, 김유라 작가님, EBS 제작팀 서영아 작가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 분의 멘토가 나와서 6개월에 1000만원을 만드는 그 목표를 실천한 참가자들을 선발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플랜을 짜고 목표에 도전해 가는 모습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8명의 참가자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참가자들은 첫 번째 분은 25살 서비스업 수입 150만원, 그리고 두 번째 분은 28세 학원 강사 수입 290만원, 30세 회사원 수입 280만원, 21세 대학생 수입 100만원, 23세 휴학생 수입 90만원, 30세 육아맘 수입 330만원, 30세 은행원,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의 수입이 340만원, 마지막으로 33살 스포츠 강사 부부 합산 수입 420만원. 이렇게 8분들이 모두 모여서 6개월에 1000만원을 만드는 그 과정을 도전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책을 읽는 내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성공을 하셨지? 성공하셨을까? 실패하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끝까지 책을 읽어나갔는데요. 저도 그 결과를 후반부에 공개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의 나이도, 또 직업도, 그 가족 구성원도, 또 소비 패턴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 각각의 멘토는 그 참가자에 맞는 방법을 코칭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꿀팁이 대방출되었는데요. 그 꿀팁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 이 대표님의 절약 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하루에 10,000원으로 살기의 장점. 하루에 쓸 돈을 정해놓고 쓰면 그 지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출을 끌고 다니며 오늘을 내 맘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한번 하루에 10,000원으로 살기 도전해볼까요? 금융감독원 금융센터에서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연령 불과하고 나이 불과하고 모두 1:1 맞춤으로 이렇게 재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은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의 그 재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재무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파인이라는 그 사이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파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래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편리한데요.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험도 다 볼 수 있고 내 보험도 찾아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신용 정보도 조회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할 수 있고 자동이체 통합 관리, 금융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고 저희가 꼭 알고 싶었지만 찾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루고 망설였던 분들은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모든 것을 조회해 보시면 정말 속 시원하게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멘토인 성선아 기자님의 그 절약 팁인데요. 첫 번째는 앱테크를 똑똑하게 하자입니다. 앱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앱테크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앱테크를 하려니까 욕심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막 다운을 받게 되면 핸드폰이 너무 복잡해지고, 저같이 좀 용량이 부족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버벅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모두 지웠는데요. 이 앱테크를 잘만 활용하면 소소하게 간식거리 또는 화장품 또는 뭐 현금화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재테크인데요. 후기들을 잘 살펴보고 나에 맞는 내가 꼭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벤트를 참여하고 또 뭐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쌓은 다음에 활용하시면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것들의 포인트가 쌓이고 쌓이는 걸 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ETF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ETF 해가지고 그건 뭐지? 했지만 여기에 등장하시는 그 참가자분 중에서도 금융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성선아 기자님의 그 코칭에 따라서 하루에 한 꼭지씩 그 경제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 그렇게 꾸준히 6개월 정도를 경제 흐름을 익혔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셨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뭐 하루에 한 꼭지, 두 꼭지씩 차분히 읽어나간다면 저희가 경제 전문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 흐름을 읽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는 이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멘토이신 김유라 작가님의 그런 돈 모으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용카드는 한 장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신용카드는 가장 요긴한 할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할인되는 게 많을수록 카드를 쓰면서 절약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카드는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할인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주부들을 위한 그 절약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알뜰장보기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마트 갈 때는 아이를 두고 가기. 맞아요. 데려가면 간식을 너무 많이 사요. 그리고 신용카드 두고 가기. 맞아요. 세 번째, 물품의 상한선을 정하고 구입하기. 네 번째, 계획에 없는 물건은 사지 않기. 다섯 번째, 가격 비교는 필수. 여섯 번째, 미끼 상품만 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동네 마트 5개를 준비를 한다면 A마트에서는 시금치가 980원, B마트에서는 제일 싼 양파가 1,000원, 이런 식으로 미끼 상품이 있거든요. 그 미끼 상품들만 사서 오면 절약해서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꿀팁을 받았고요. 주부가 홀로 그 돈을 모은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콩나물값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이마트 갔다 저마트 갔다 하는데 남편은 뭐 대수롭지 않게 하루에 뭐 한두 잔씩 그 브랜드 커피를 마신다던가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약은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재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테크 전문가 3인방의 그런 꿀팁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도전한 참가자들 분께서는 학생도 있고 사회초년생, 또 육아맘, 휴직맘, 또 맞벌이, 이렇게 처해진 상황도 각기 달랐고 또 수입도 달랐고 여러 가지 소비 패턴도 다른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중간에 소비를 줄이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절약을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분들이 모두 상황이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식비를 줄이는 거였어요.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조금씩 늘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돈을 많이 벌던가 아니면 적게 써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수입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좀 가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이 성공을 하셨는지 그 미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1,000만 원 이상 저금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850만 원? 뭐 이렇게 가량 모아두신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상황이었고 그전에는 저축이 없었지만 내가 소비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또 조금의 부수입을 추가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1,00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노력에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도전하지 않았던 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모두 지금의 1,000만 원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을 모아본 그 경험으로 그것이 2,000만 원, 또 3,000만 원, 뭐 5천, 1억 이렇게 큰 돈이 되기까지 탄탄한 밑돌이 돼서 점점점 더 쌓일 테니까요. 재테크 공부는 재테크 스킬을 알고 남이 재테크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99%인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처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안 되겠지, 167만 원은 어떻게 모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1,000만 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1,000만 원을 만들면 좋지만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 6개월만큼은 힘을 다해서 그 목표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보실까요? 6개월에 1,000만 원 모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JJ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